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인들 어서 오시고. 어디 짝지를 이게 짝지 고민할 때부터 좀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것끼리 엮어 갔어야 됐는데 판단 미스다 진짜로. 그냥 어제 방송에서도 누가 물어봐가지고 미네소타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데 그마저도 똥줄이긴 했어요. 요즘 메이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갖걸 괜히 뭐 경기 수가 많으면 딸랑 적어가기가 좀 그렇다니까. 뭔가 느낌이 좀 아쉬웠는데 일단은 오늘 축구 분석이고 레이저는 내일 아침에 앞에 경기들 좀 버리고 뭐 선발 라인업도 봤는데 내일 아침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앞에 경기가 별로 갈 게 없을 것 같아. 선발 라인업만 좀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침 경기들 좀 집중해가지고 아침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띄워놓고 잠시만요. 오케이, 첫 번째 인도네시아 대 이제 호주. 일단은 조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그래도 월드컵 예선이니까 네이션스는 제가 조 얘기를 잘 안 해. 애초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룹 C고요. 1위가 일본 3점, 2위가 바레인, 3위가 사우디,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호주, 6위가 중국입니다. 중국답네. 어쨌든 에어컨 좀 틀어야지.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레인한테 일격을 맞았죠. 지난 경기 뭐 사실 경기 자체는 호주의 좀 일방적인 공세였다고 좀 보여졌어요. 네, 저도 그때 당시 분석했을 때도 바레인의 수비를 호주가 뚫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뭐 언더만 추천드렸었고 1대0으로 바레인 극장골 넣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저갔는데 어쨌든 호주가 그 수비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력은 호주가 당연히 있어요. 다만 이제 상대 수비를 뚫는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의 부족을 분명히 좀 드러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제 사우디 원정 무려 사우디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캐왔습니다. 확실히 신태용 감독의 어떤 팀을 하나로 묶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기화 선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 나거든요. 이게 뭐 죄다 기화 애들이야. 인도네시아가 이게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이게 외국 그 유럽과의 혼혈을 했을 때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수도 있어. 이 새끼 인도네시아 혼혈입니다. 뭐 나인골란 이런 애들도 굉장히 세리에 쪽에서 잘했던 애들이잖아.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유명한 애들 이런 애들 다 인도네시아 혼혈이에요. 그런 자원들을 현대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국대로 가져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전력도 탄탄하고 피지컬도 옛날에 쪼만했는데 지금 뭐 그냥 뭐 호주랑 붙어도 뭐 붙어볼만 하는 정도로 피지컬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 자체가 열기가 굉장해요. 저기 인구도 꽤 많은 나라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호주가 원정에서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축구 열기 또 호주의 어떤 원정 경기에서 또 동남아 기온에 있어서 어려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호주가 이기더라도 이기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인도네시아 프랜승 보겠습니다. 2프랜승. 또 과감하게는 뭐 1프랜승도 접근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월드컵 예선인데 호주가 오늘도 못 이기면은 이번 월드컵 예선에 승점 3점이 없는 거잖아. 이게 빡세긴 해.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우리의 그래도 인식이 있잖아. 호주는 좀 그래도 가야 되는. 어쨌든 간에 비벼볼만 하다. 두 번째 중국 대 이제 사우디. 지우죠 말 걸 그랬네. 여기도 좀 전에 봤던 C그룹이고요. 이거는 사실 뭐 일본 1위 3점, 2위 바레인 3점. 꼴찌전이네. 이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우디 감독이 어쨌든 간에 그 만치니 감독 굉장히 뭐 한 10년 전쯤에 유럽 축구의 그 중심에 있던 감독감이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어쨌든 그 감독 돈 많이 주고 돈 더럽게 많이 주고 선임을 했지만 사실 별다른 효과를 벌써 선임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별다른 효과를 사우디가 못 가져오고 있죠. 지난 경기도 뭐 인도네시아 홈에서 솔직히 사우디가 질 수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마지막에 찬스 중간중간 계속 좋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사우디가 이기려고 전진 앞으로 하다가 역습을 당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이길 수도 있었어. 그런 부분인데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적인 부분은 사우디가 확실히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경기를 봐도 그런 옛날에 그런 압도적인 부분들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중국 갈 바엔 사우디 가겠습니다. 중국 갈 바에는 사우디 갈게요 그냥. 맞잖아 형님들. 분석이고 자시고 중국한테는 이겨볼만 하다. 사우디가 아무리 그래도 사우디인데 사우디 승 분석 떡인 거 따로 필요 없다. 변수로 찍을 거면 무승부밖에 없어요. 중국을 갈 수는 없어요. 사우디 승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베트남 대 태국. 요거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 아닙니다. 두 팀은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베트남인가 태국이 인도네시아한테 밀려서 탈락을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이 국가대표팀 사실 박항서 감독이 있었을 때는 동남아에서 나름대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다시금 뒤로 밀렸어요. 왜? 인도네시아 같은 팀들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기는 이제 감독발로 올라온 것도 아니야. 인도네시아는 귀화 선수들로 올라왔잖아. 그 안에서 사실 이게 기존의 본토 인도네시아인들과 국적만 인도네시아인 애들과 약간 신태용 감독이 어쨌든 잘 연결고리를 잘 매듭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베트남이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태국은 여전히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애초에 박항서가 왔을 때 치고 올라온 부분이고 다시 떨어졌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이긴 적이 없어. 필리핀 말고는. 필리핀 말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 10경기 두 번 다 필리핀 이겼어. 전패입니다. 전패. 무도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비긴 팔레스타인 상대로 이기고 작년에 딱 1년 됐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태국이다. 이게 베트남의 어쨌든 홈이라 정배인 건데 하노이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저는 그냥 전력상으로 태국이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어쨌든 베트남을 배팅할 만한 사이즈는 딱히 안 보인다. 최근 두 팀의 10경기 맞대결에서도 베트남이 태국을 상대로 단 한 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저게 아마 제 기억에 박항서가 있었을 때 이겼을 거 2019년이니까 박항서 있었을 때고 그마저도 이제 극장골로 이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태국 프렘 네 번째 오만데이 장국 어서 오세요 형님들. 호주가 인도네시아 홈에서 4대0으로 잡았을 때랑 지금 전력하고 비슷하냐고? 4대0이 언제야? 1월이네. 아마 다를 겁니다. 아마 100%라고는 제가 얘기 못 드리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귀화 선수가 아직도 추진 중인 애가 있어. 그 와중에 그 중간에 들어온 애들도 있고 이게 한 반년 넘은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를 거야. 거의 99% 다를 거예요. 물론 막 11명 전원이 다르진 않겠죠. 11명 전원이 다르진 않겠지. 근데 계속 추가 중이다. 지금도 추가 중인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막 식민지 당하고 이랬어가지고 저기 막 그 유럽 쪽에 그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저게 좀 인도네시아 그 유전 인자가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 애들이 되게 인도네시아 애들이 혼혈 애들이 유럽에서 되게 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페르시 이런 애들 인도네시아 그거거든. 어쨌든 그리고 어디지 그 다음에 오만 대한국. 여기는 이제 그룹 B고 1위가 이라크 2위가 요르단 1점이구나 3위가 쿠웨이트 요르단 이기지 않았나? 극장골 먹혔나? 1대0으로 이기던 거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 봤거든요? 그 타마리가 넣어가지고 그 요르단 메시가 마지막에 동점 먹혔나? 내가 보다 잠들었나 보다. 승점 1점
5위가 이제 팔레스타인. 뭐 사실 뭐 무승부 승점 1점은 다 동일하죠 거의. 그리고 오만. 일단 오만 얘기부터 해보면은 오만이 이제 빵점. 이라크한테 졌어요 지난 경기. 이라크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이제 패배를 당했고, 이때 우리 서브로 이라크 승을 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경기가 사실 이라크가 굉장히 고전했었던 경기입니다. 이라크가 굉장히 고전했어요. 경기를 저도 보면서도 약간 좀 후루꾸성으로 이라크가 한 골을 좀 넣었고, 경기를 보는데 이라크가 생각보다 이라크가 지금 전력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기화 선수들 또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만이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 지난 경기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오만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고. 또 이게 애초에 이 오만 원정이 사실 쉽지 않은 곳이기는 해요. 다만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 뭐 솔직히 축구가 딱 감독부터 홍명보에다가 뭐 축구협회 관련에다가 이게 사실 좀 배가 좀 순항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지금 상황이에요. 애초에 내부적인 흔들림 자체가 너무 많잖아. 순항을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지난 경기 한국 많이 찍은 사람들 반성하세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홈에서의 이점을 잃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홈에서 이점이 전혀 없어요. 잔디 개쓰레기에 상암 잔디바 진짜 여기 뭐 어디 아니 잔디가 왜 그 모양이야 진짜. 프로축구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 축협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쳐. 할아버지가 안 버티는 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늙어가지고, 늙었으면 자리 좀 내주고 해야지. 능력 없고 하면은. 잔디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잔디 일단 개쓰레기에 홈에서도 그냥 팬들 야유하고 있잖아. 응원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선수들을 야유하는 경우는 뭐 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축협이든 뭐 홍명보도 계속 야유하잖아. 집중할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가. 홈에서 이점이 전혀 없다. 오히려 참고로 오만 잔디가 우리 잔디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태국하고 경기했을 때도 홈에서 아마 무캐고 원정에서 대승하지 않았나? 그때도 태국 잔디가 훨씬 좋았어요 우리 홈보다. 그러니까 원정 가니까 개 박살 내잖아. 왜냐면 잔디가 좋으면은 이 국내 파들은 그러니 해외 파들이 날뛰어요. 해외 파들이 못 막아. 이강인, 손흥민 괜히 이거 세계 최고 리그에서 또 세계 최고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잔디에서 뛰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왜 이렇게 못해? 이름값은 높은데. 근데 원정 잔디 가잖아? 좋은 잔디 가면은 그냥 달라. 애들이 뛰는 거 자체가 달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국내 팬들이 없는 것 자체가 경기장에 우리 선수들이 더 경기 자체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 김민재도 그렇고 쓸데없이 그렇게 막 김민재 나가서 막 팬들한테 뭐라 했잖아. 그거 자체가 경기할 때부터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야. 경기할 때부터 신경이 쓰니까 경기 끝나고 와가지고 그만 좀 해달라고. 물론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오만이 지난 경기 이라크가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싸웠고 매서운 건 맞아요. 근데 잔디의 상황 또 어쨌든 홈에서 오히려 지금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순수 선수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저는 홍명보를 믿지 않습니다. 순수 선수빨 강이나 해줘, 흥미나 해줘, 요걸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 승에 만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기록본이 요르단 92분에 추가 시간에 패널 내줘서 1대1 비겼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못했구나. 경기를 봤는데 난 1대0으로 끝난 줄 알았거든. 넘어가고요. 귀신같은 한국승. 집 나가면 더 잘한다. 몇 번째냐? 5번째. 팔레스타인 대 요르단. 이거 적는 거 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룹 C고 요르단이 2위. 아까 무승부였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5위입니다. 우리랑 비겼죠. 일단은 요르단에 지난 경기 쿠웨이트와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었던 알타마리, 우리 또 잘 기억하잖아. 뭐 아시안컵 때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이 있었고 그 전에도 뭐 애초에 저기 몽펠리에 경기 분석하면 제가 알타마리 요르단 메시다 뭐 하면서 뭐 아니면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알타마리 부상이야. 아마 시즌 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알타마리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지난 경기 봤을 때 나름 팔레스타인이 그거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팀이 없는 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적인 선수들이 많아. 무소속. 팀이 없어. 여긴 자국 리그가 없잖아.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죠? 해외 팀을 구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본인 팀들의 어떤 에이스 카드들도 막 팀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랑 했을 때도 한 4명인가 5명인가가 선발 라인업 중에 팀이 없었어. 무소속이었어. 무소속. 근데 우리가 비긴 거긴 해요.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지. 지금 개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팀이 없는 선수가 4-5명이고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국가대표 훈련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죠. 제가 지난번 분석할 때도. 그래서 이제 조직력은 좋을 수 있다. 의외로 어떤 부분인데 생각보다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팀이 없는 걸 치고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알타마리가 없는 요르단은 갈 수가 없다. 공격에서 결국에 역습이든 지공이든 타마리가 해줘야 되는데 타마리가 없는 부분들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전방에 믿을 만한 자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뭐 지난 경기 때는 사실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팔레스타인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프렌 쪽으로. 요거 당연히 그 중립구장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펼쳐집니다. 뭐 전쟁하는데 여기서 경기를 할 수는 없지. 말레이시아에서 넘어가고요. 몰도바 대 산마리노. 요거 A매치입니다. 요거 평가전이에요. 평가전. 네이션스 아니고 평가전인데 산마리노가 제가 알기로 지난 경기 이제 리히텐슈타인과의 경기 그 산마리노의 마지막 승리가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20년이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히텐슈타인 저 똥대똥 매치에서 과연 산마리노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리 얘들이 축구 변방이어도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였는데 산마리노가 승리를 거뒀죠. 1대0으로 무려 20년 만에. 참고로 20년 지났으니까 지금 국가대표 산마리노 국가대표 애들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어쨌든 승리를 거둬서 이미 쟤들은 꿈을 다 이뤘습니다. 다시 이제 농사 지으러 저기 카센터 정비하러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건 몰도바 마헨 산마리노 이미 월드컵 우승급이다. 지금 20년 만에 이겼기 때문에 몰도바가 홈에서 뭐 전력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몰도바가 못해도 몰도바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아닌가? 기세 타서 또 이기려고 할라나? 생전 처음 2연승 노려보나? 아무튼 저렇게 보고요. 그리고 바레인 대 일본. 그룹 A였나? C구나. 일본이 1위. 이 경기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마엔 아니면은 3.5 언더입니다. 일본의 어떤 뭐 패스, 뭐 중원에서 볼을 잡아두는 부분들, 바레인이 쉽게 공격할 만한 포인트는 딱히 안 보여요. 근데 일본의 원정에서의 어쨌든 경기고 지난 경기 워낙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다들 주말에 또 리그 경기 뛰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일본은. 거기다 바레인이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글쎄요 둘 중에 약간 고르는 느낌인데 저도 저울질을 잘 못하겠어. 일본이 되게 센 건 맞아서 많이 끌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니야 원정 경기에서는 언더가 맞아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저도 뭘로 갈지. 어쨌든 마인승 내지 언더 쪽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일본이 뭐 미토마나 이런 애들 들어오고부터 이런 애들도 추가로 이제 부산 복귀하고 이번 소집대부터 합류를 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강하긴 해요. 지금 전력 자체가 뭐 지난 경기 중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개처발렸고. 그래서 마인 아니면 언더인데
애매모호하다. 한 2대0 3대0 봅니다. 2대0 3대0 넘어가고, 쿠웨이트 대 이라크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골롤롬 없다. 언더 1.62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라크도 지난 경기 홈에서 5만 상대로 사실 득점 찬스가 많지 않았고, 쿠웨이트는 원래 볼을 못 차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뭐 이라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서도 언더도 괜찮은 것 같고, 승패로 가실 거면 이라크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라크 승의 언더 사이즈 뭐 1대0, 2대0. 근데 뭐 2대1이라든가 뭐 1대1 무라든가 이런 스코어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라크도 직전 경기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음에도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쿠웨이트도 어쨌든 뭐 극장 PK 아까 얻었다 했잖아요. 기세가 올랐을 수도 있지. 다진 경기 비겼으니까. 그래서 아주 추천은 안 드린다. 그리고 체코 대 우크라이나 네이션스 리그, 요거 체코 승으로 보겠습니다. 체코 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무드릭에 대한 무드릭이 출전을 못 하고 있고, 전방에 이제 도우비코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뭐 치안코프나 뭐 말리노브스키 이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애들 뭐 추가로 진첸코도 있고 참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글쎄요, 무드릭 도우비코 없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진, 솔직히 체코가 더 나은 것 같아. 체코도 지난 경기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솔직히 경기력이, 특히 이제 공격이 잘 안 풀렸어요. 오히려 조지아 역습에 계속 당하고, 첫 골도 아마 자체 원더골인가 자체골인가 뭔가 헷갈려. 경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원더골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부분에서 경기가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거 홈에서 어쨌든 펼쳐지는 경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상태가 안 좋죠. 지난 경기 뭐 중립구장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알바니아한테도 이제 패배를 한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체코가 좀 유리한 것 같다. 물론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다만 뭔가 역배는 좀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경기지 않나. 그래서 뭐 좀 불안하면 승부 보험 치고 가든지, 2점대 배당이니까 승이나 뭐 승무 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10번째 잉글랜드 대 이제 핀란드. 잉글랜드가 어쨌든 새 감독 체제에서 첫 스타트 자체는 잘 끊었어요. 지난 경기 아일랜드 상대로 2대0의 승리. 사실 이때 제가 언더를 주력으로 갔는데 전두원 띄워주더라고요. 이때 사실 언더 주력으로 간 이유가, 잉글랜드 감독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 아일랜드 국대 출신이야. 바로 후반전에 공격 안 해버리잖아. 전반 2대0 만들고 망했다 싶었거든요. 바로 후반전에 그냥 공만 돌리면서 전두원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조금 더 기존의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맛있는 축구보다는 승리하는 길을 택해서 완전히 그냥 저득점 양상의 한 골 싸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 이번 감독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 공격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핀란드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뭐 마인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일본이래. 잉글랜드 마인승 뭐 2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대승 느낌으로 봅니다. 대승 느낌.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직전 경기는 솔직히 잉글랜드가 봐줬어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그리고 봐주는 와중에 마지막에 그 막 제라드 보현 이런 애들 들어와가지고 공격 포인트 얻으려고 공격해가지고 솔직히 마지막에도 추가골 넣을 수도 있었어요. 잉글랜드가.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 독일. 딱 경기 맞네.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이거 어쨌든 뭐 독일 같은 경우 지난 경기 헝가리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죠. 물론 이제 역시나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 역습 상황에서 상대한테 좋은 찬스들을 내줬다라는 문제점들은 있었어요. 이 경기 당시 이제 헝가리가 슈팅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좋은 찬스로 이어질 만한 상황들은 많았다. 사실 헝가리가 무득점한 게 신기해 나는. 제가 후반에 좀 보다가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 헝가리가 찬스가 꽤 많았거든요. 한 골도 못 넣으면서. 근데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수비가 좀 어쨌든 좀 뭐하다. 공격은 당연히 괜찮고, 지금 네덜란드 역시도 뭐 보스니아 상대로 2골을 허용한 부분들, 뭐 화력적에서는 뭐 해줄 수 있는 선수들 다 해줬던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치고받고 그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오바만.
헝가리 대 보스니아. 요것도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고, 요거 뭐 헝가리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헝가리 사이드로.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최전방이 조금 약해요. 전체적으로 뭔가 선수들의 엄청난 퀄리티 이런 부분보다도 열심히 뛰어주고 좀 성실함, 그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뭐 전력 자체에 대한 아주 강한 큰 믿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골잡이도 여기 마틴 아담이 국대잖아. 마틴 아담이 국대로 서브로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스니아보단 낫습니다. 여기는 미드필더진이나 수비진이나 거의 희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뭐 타이로비치, 뭐 아니면은 AC 밀란에 쓰는 크루니치, 지금 뭐 슈투트에 있는 데미로비치나 저 주포, 에딘 제코 이런 애들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축구가 계속해서 뒤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헝가리가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주력으로 못 찍겠다 싶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해외배당 헝가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해외배당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 벌써.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뭔가 이런 팀 찍다가 항상 무승부로 통수 맞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라. 근데 찍어볼만 하긴 하다. 1.5배면은 넘어가고요. 헝가리 승. 에콰도르 대 이제 페루. 이건 이제 월드컵 예선이고. 에콰도르가 일단 지난 경기 브라질 상대로 아쉽게 호두리가 원더골 1대0으로 좀 패배를 했는데 확실히 잘 비비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이 뭐 아주 쉽게 이기진 못했죠. 한 골 차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뒀던 부분인데 참 전적을 안 썼네. 이거는 쭉 적고 가자. 1위가 아르헨티나고 우루, 콜롬, 브라질, 베네수엘라, 6위가 에콰입니다. 7위가 파라과이, 8위가 볼리비아. 아이고야 씨. 9위가 칠레. 페루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습니다. 첫 승이 없죠. 7경기 무승 3무 4패 2골 9실점. 그나마 이제 수비가 괜찮아가지고 무승부 정도는 딱딱 띄워주는 부분인데 약간 뭐 걱정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에콰도르는 제가 뭐 한참 전부터 팀 자체가 그래. 비비는 건 존나 잘해요. 미드필더진, 수비진, 뭐 전방 공격수들도 압박이나 이런 레벨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만 골잡이가 없어요. 골잡이가. 그나마 이제 뭐 지금은 한물 같지 뭐 에네르 발렌시아나 뭐 이런 애들이 예보아도 이제 지금도 유럽에서 뜨나 예보아가 몇 년 전에 이제 세리에 놈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전방에서의 힘이 좀 떨어지죠. 그렇다고 뭐 측면 공격 자원들이 뭐 아주 매서운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승 아니면 언더. 결국 페루가 에콰도르 원정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격력이 쓰레기인데 PK를 얻거나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영역이다. 무득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뭐 에콰도르도 득점에 대한 부분들 뭐 장점이 아니죠. 1대0, 2대0 그런 스코어들 터지면 1대1 무승부 이런 스코어들이 보여서 뭐 에콰 승의 언더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 14번 우루과이 마찬가지로 월드컵 예선이고 뭐 우루과이 같은 경우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죠. 지금 승점 14점
베네수엘라에 5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금 간당간당한 지금 5위에 걸려 있는데, 이거 뭐 대륙간으로 가냐, 플레이오프로 가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냐. 근데 뭐 다이렉트는 좀 빡세겠지. 어쨌든 홈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비벼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게 우루과이가 지금 전력적인 이탈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수아레즈, 루이스 수아레즈가 지난 파라과이와의 홈 경기 0대0 무승부를 끝으로 국가대표 경기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은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 출전 정지, 난데스 출전 정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발베르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난데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허슬이 좋은 놈이죠. 그래서 선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 벤탄쿠르도 소집이 안 됐거든요. 벤탄쿠르도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우가르테 한 놈이 있습니다. 우가르테 한 놈. 근데 우가르테는 뭐 지금은 맨유로 가서 뭐 다 출전은 안 했지 참. 어쨌든 파리에 있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빌드업이 안 돼요. 얘는 그 청소부 스타일이야. 청소부. 옛날로 따지면 이제 뭐 마케렐레 과입니다. 마케렐레 과. 빌드업이 안 돼요. 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빠져있죠. 이거는 우루과이가 원정임에도 사실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루과이가 뭐 측면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애초에 문제가 공격이잖아. 다윈 누네즈가 물론 이번에 소집이 안 됐습니다만 국대에서 뭔가 해결사 역할을 수아레즈, 포르란처럼 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과 측면 공격조 뭐 펠레스트린 뭐 아라우 이런 애들이 뭐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네 프렌 찍거나 홈에서의 베네 나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까 베네수엘라 프렌이나 아니면 언더로 돌력 짓자. 우루과이도 뭐 열심히 뛰는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미드필더가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 비엘사 감독은 전술적인 유연함이 없는 감독이거든요. 똑같이 개처럼 뛸 것 같은데 누가 뛰어주지 저거? 쟤들 둘 빠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루과이가 이게 여유가 없었으면은 뭐 언더가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는 상황인 만큼 뭐 프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인가? 또 파라과이 대 브라질. 요것도 이제 뭐 파라과이 여기 있고 브라질 여기 있고 4위 대 이제 뭐 7위 승점 4점 차. 브라질 어쨌든 지난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간신히 또 승리를 가져간 부분이고, 파라과이는 제가 지난 우루과이전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월드컵 예선 지금 경기 올 언더입니다. 올 언더. 단 한 번도 오바가 뜬 적이 없어요. 지금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7경기 무려 7경기를 치렀음에도 올 언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우루과이 경기 했을 때 우루 승쪽도 봤지만 언더 쪽도 봤고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브라질 승 보겠습니다. 브라질 승. 올 언더라는 부분, 골을 못 넣어요. 골을 파라과이 지금 골을 넣을 줄을 몰라. 7경기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용수가 저 날리고 했을 때도 이것보다 많이 넣었어. 7경기 한 골은 기록이야 기록. 이렇게 못 넣을 수가 없다. 브라질 뭐 지난 경기 에콰도르전에도 뭐 경기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그냥 원더골 받고 이기잖아요. 이것도 뭐 브라질이 그래서 경기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아. 냉정하게 브라질이 막 휘황찬란하게 옛날처럼 막 학살 모드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길 것 같은 느낌. 그냥 뭐 누가 넣든 어떻게 한두 골 뽑아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질 승. 멘탈적인 부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리고 이번 지난번에 그 루카스 모우라나 이런 소집된 걔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멘탈적으로 좋은 기운들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브라질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기 많이 했다. 15개나 했네.